우리는 난민이니까 그냥 보내줄 줄 알았는데 정말 전국 각지에 모여든 범죄자들이 정말 수용하는 감옥이에요. 진짜 감옥. 그래서 머리를 다 밉니다. 진짜? 머리를 다 이제 거기서 밀고 거기서 똑같이 범죄자들이랑 이제 수용 생활을 해요. 진짜. 제가 이제 탈북을 하고 나서 딱 10년이 된 2017년도에 탈북했던 가정을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 봤습니다. 야, 이걸 다시 가나? 나는 악몽이다. 또 강이 있어. 또 강이 있어. 전방에 아니. 길이 없어. 길이 없는데 만들어내고 있어. 내려간다. South Korea. That's we from South Korea. He North Korea. Nope. Nope. 보통 분이 아니야. 이 예고편 봐도 진짜 약간 좀 막 심장이 막 좀 떨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왔던 길 간다는 게 약간 트라우마 같이 좀 가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또 못 가지.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여러 학교, 뭐 단체 이런 데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했어요. 근데 탈북 루트를 꼭 한 번씩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설명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잘 들었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조금은 뭐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너네가 좀 더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유발하지 않냐. 어필하려고. 그리고 모든 탈북 스토리는 다 말로만 전해지는 거예요. 맞아. 내가 제일 많이 듣는 말. 탈북자들 진짜야? 네. 진짜 있어? 그러기 진짜 힘들어. 거기 갔어? 에이 거짓말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들어서 제가 영화학과를 가서 아 이게 내가 꼭 한번 가야 되겠다. 이걸 한번 가서 영상으로 꼭 한번 보여줘. 증명을 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가면 안전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내가 많이 겁을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다 왔습니다. 저게 왜 힘든 일이냐면 내가 은희 씨의 친동생 네. 은하 씨랑 베트남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앞에 갔잖아요. 김정은 거기 있고 은희 씨가 차 안에 심지어는 버스로 지나가는데도 한 발도 못 떼어요. 이 상태로 오빠 나 지금 어떻게 해? 그쪽을 못 봐요. 이게 몸이 굳어버리더라니까요. 그럼 유성 씨도 좀.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며칠 동안 갔다 오신 거예요? 이거를 14박 15일 동안 6,000km를 이동을 했어요. 6,000km? 여기가 이제 딱 6,000km인데 어디서 자지 않고 다 이동수단에서만 잠을 잤어요. 버스, 기차, 봉고차 이런 데서 잠을 자면서 이동을 했고 진짜 탈북자들이 그렇게 가니까. 정말 똑같이 하려고 그리고 같이 갔던 친구들도 항상 제 옆에서 한 6년간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의심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너네 한번 그럼 겪어봐라. 네가 좀 부풀린 게 아니었냐. 이게 탈북 루트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최대한 100%, 99%를 재현을 하길 바래서 어디서 자고 먹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차, 기차 이런 데서 자면서 이동을 하는 걸로 찍었습니다. 국경의 비밀 중국 영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재밌다. 이 앞에 보이는 게 다 북한이라고? 이게 다. 엄마랑 내랑 저기서 이렇게 걸어서 정선까지 갔다. 여기서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게 없어. 이 앞에 변방 카메라가 지금 여기 된다는 게 시스템. 여기를 못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네 진짜. 강폭이 좁은 곳에는 어김없이 철책이 쳐져 있다. 가시돋친 철책이 강을 건너고 싶은 마음까지 가로막을 수 있을까?
내려간다. 이것은 그야말로 동토의 땅. 저기 앞에까지만 좀 가봐. 보고 싶었어. 몰입감이. 좋아요. 재밌더라고요. 어때요?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갈 때까지는 내가 뭐 한국 여권 들고 가니까 아무렇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딱 그 앞에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게 얼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옆에서 가이드가 계속 겁을 줘요. 여기 카메라 저기 있고 여기 뭐 검사하는 데 있고 이러니까 빨리 이동해야 된다. 차가 빠져서 밀고 있는데 같이 간 친구들은 이런 상황이 처음인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큰일 나지. 야 너네 뭐 하냐 빨리 밀어라. 하나지. 빨리 나가야 된다. 큰일 나. 옆에서 계속 얘기하고 끌려가. 거기서 사실 분쟁이 있어서 같이 갔던 남자인 친구가 거기서 굉장히 공포감을 많이 느껴서 따로 선택을 했어요. 다른 길로 가겠다. 헤어져. 원래 4명이 출발했는데 이제 거기서 1명이 우리랑 이제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면은 촬영 그냥 그 친구는 아예 안 하고 이제 빠지고 위험한 제가 일이구나. 이제 그 여자인 친구 2명을 데리고 두만강을 그 계산튼에서 좀 쭉 단동까지 내려갔어요. 차로 계속해서. 그래서 주변에 북한의 모습을 좀 찍자. 그게 이제 저희의 목적이었는데 사실상 그 아까 철책에서 차를 세우고 카메라를 찍는데 그것도 원래 하면 안 된다. 브로커가 그 가이드가 정말 이건 안 된다. 너네 다 보고 있다. 근데 옆에 가는 친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어떻게 가냐. 찍자. 그래서 그걸 찍을 때 저는 사실 차에서 못 내렸어요. 나 찍어 가서 내려가 찍어 이러고 있다가 그렇게 찍고 한 10분 정도 있는데 아무 이게 없어서 저도 내려가지고 이제 내려다 봤는데 북한이 정말 손만 닿으면 이렇게 닿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못 간다라는 게 너무 뭔가 이 현실이랑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여길 못 가나. 바로 앞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두만강 근처에 저 벌럭벌럭한 카메라들이 차고 가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브로커가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걸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카메라를 찍은 거를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을 때 검사를 할 거니까 그 메모리 카드를 다 빼라. 딴 데는 넣어. 네, 그래서 빼서 여성분들의 속옷에다 다 넣고 빈 카드를 넣어서 지나갈 때는 그걸 못 찍으니까 그건 이제 보여줘서 우리 아무것도 안 찍었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이동하고. 근데 저도 아버지가 먼저 오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해령에서 바로 탈북을 못했어요. 그냥 감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4시쯤에 이제 군인이 저희는 이제 군인한테 이제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넘었는데 물살이 정말 셌어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을 딱 넘으면 바로 앞에 이제 마중이 나온 사람이 있어서 딱 바로 가면 되는데 물살에 이제 떠 내려갔는데 이제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선으로 가야 이제 브로커를 만날 수 있는데 물살에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계산을 못 한 거예요. 아이고. 너무 이제 당황하니까. 거기서 이제 브로커가 없으니까 저희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4시 정도에 넘었는데 막 주변을 헤매다 보니까 동이 푸른푸른 뜨고 북한 쪽에는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쪽에는 이제 중국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 옴딱 달싹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몸을 일단 숨기자. 그래서 이제 그 갯벌 같은데 이제 반 정도 물이 있는데 들어가서 부둥켜 안고 이러고 이제 울고 있었죠. 그리고 딱 그때 100불이 있었는데 그 달러 100불인데 이걸 들고 아무 중국집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빨리 전화를 하자.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라고 이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브로커 분이 정말 그분은 거기 뭐 다 샀는지 유성아! 소리를 지르면서 유성아!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저는 그 소리 듣고 공안이 올까봐 무서운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분이 2시간 동안 헤매인 거예요.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그분한테 구조가 돼가지고 어머니랑 해서 그 계산튼 집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촬영을 시작했어요. 아, 그럼 아까 본 게 거기서부터? 네, 딱 그 집부터 해가지고 그 앞에도 시작해서. 무서운데. 네. 북한의 국경을 넘어서 중국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국경을 넘기 위해서 긴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그 여정 마저 또 한번 지켜봐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긴 거리인데요, 이게. 그냥 기차에 자고 차에 자고. 이거를 14박 15일 어떻게 찍었어?
침대. 공문이라고 있어. 공문. 선을 이렇게 만지고 지나가면 복이 있고 안전한 뭐 그런 공문이 공원에 있는데 엄마랑 나랑 예전에 그때 가가지고 거기를 한번 지나갔어. 왜냐면 국경 넘기 전에 복을 한번 빌어야 되니까. 복을 한번 빌고. 정말 멀고 뒤로 샜어 저거. 갑자기. 야, 군인들이 들어와 또. 태국민이었으면 저런 일을 난 무서워서 못해. 무조건 잡히는. 그냥 다리가 떨려서 움직이지가 않아. 아, 이걸 직접 겪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얼마 정도로 공포감이 있는지 저도 이제 탈북해 올 때 그 2층짜리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저희를 제일 꼬리칸에 태우고 브로커니 앞에 타고 있는데 톨게이트가 중국에도 있어요. 근데 현금으로 내는 데였나 봐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은 톨게이트라는 걸 처음 접하니까 버스들이 줄을 쫙 서서 이제 돈을 내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버스 기사가 버스를 멈추고 차문을 딱 열었는데 침대에 이렇게 앉아 계시던 저희 팀의 한 분이 바로 내려서 도망쳤어요. 바로 내려서 도망쳤어요. 그게 이제 경찰 초소인 줄 알고. 그래서 브로커가 막 달려가가지고 빨리 오라고 아니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다시 왔던 적이 어려워. 있었어요. 아유.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예, 유서영 씨가 국경을 통과해서 이제 라오스로 간다. 요 직전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중국을 일단 벗어납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닌데. 아우, 이걸. 아니 이게 신발이 커. 이만큼 남아. 머리도 묶겠어. 엄청 쫄맸어. 그러니까 그때 걸 재현을 한 거예요. 네. 탈북 때 브로커가 준 옷과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떠밀르듯 산에 던져졌던 것을 똑같이 재현했다. 이 강을 건넌다고? 100m 거리에 편한 길을 놔두고 가야만 했던 산길. 잦은 비 때문에 땅은 질척거리고 미끄럽다. 6시간에서 8시간을 걷고 굴러야 한다. 또 강이 있어. 또 강이 있어. 어이구. 이거 진짜 빠르다 이거 진짜 빠르다. 탈북자들은 종종 이런 곳에서 며칠씩 숨어 지낸다. 우리는 이것을 참대집이라 불렀다. 제가 이런 데서 이틀 밤을 잤어요. 진짜? 근데 자는데 이게 바닥이 야 너무 무너질 것 같아. 바닥이 이게 떨어져 있잖아. 근데 멧돼지가 밤에 와서 여기 친 거야. 그래서 우리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네. 길이 없어. 길이 없는데 만들어내고 있어. 탈북 때는 이런 산을 쉬지 않고 넘어야 한다. 사실 길이 없습니다. 사실상 없는 데를 이거를 뱀에서 나가요. 길이 없어. 길이 없는데 만들어내고 있어. 난 막 뱀에서 가다가 자기도 처음 와본 길인 거예요. 헷갈려. 돌아서서 나가래. 그 왔던 길을 다 돌아서 7명이 또 뒤를 후퇴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길을 찾아가서 저희가 한 아침 5시에 출발했는데 한 오후 한 2시쯤에 메콩강변에 다다랐어요. 운이 좋으면 한 2시간이면 걸으면 이제 간대요. 근데 이게 메콩강에서 올라오는 보트가 이게 다 불법으로 우리를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계속 되면 그 공안에서 운영하는 배들이 잡아오니까 매번 다른 고장에다 배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들도 매번 새로운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길은 없어요. 그냥 전화를 계속해. 그리고 여기 아니야. 또 다른 데 막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지도도 없고.
중국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날씨라던가 뭐 걷는다던가 이걸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이 나시라고 해서 그거 입고 그리고 쪼리를 신고 아이고. 거기 산길을 6시간을 걸어가면 막 긁혀가지고 피 나오고 쪼리에서 막 피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정도 역경과 고난이 있으면 영화에서는 잠깐 뭐 이제 좀 쉬어가면서 멜로 라인도 나오고. 근데 이만갑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거한 극한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악어감이라고 악어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 피 냄새를 맡고 악어들이 몰려든대요. 여자가 생리를 하면 악어가 있어 온다 하더라고요. 모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탈북민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메콩강의 악어. 그 악어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사실 저희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많은 탈북민들 특히 여성들한테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탈북 루트를 그분들이 제일 많이 왔던 데를 최대한 재현하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 중에 무조건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게 메콩강의 악어가 맞고 너무 위험하다. 저도 500번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올 때 그 악어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심지어 이 가는 친구들한테 나는 낮 시간에 배를 탔는데 악어가 저기 기슭에 나와서 우리를 지켜봤다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친구가 그래도 유학파예요. 외국도 갔다 오고 공부도 한 친구들인데 메콩강은 악어가 살 수가 없다 이 논쟁을 출발하기 전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계속 메콩강엔 악어가 살까 이거에 계속 이제 약간 질문이 계속 모아졌던 거죠. 저희가 처음에 용길교회를 갔을 때 이미 전에 저희보다 먼저 한국행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저희 말하자면 선배죠. 근데 그분들로부터 이렇게 이런 말들이 다 유래가 돼서 전수가 되더라고요. 먼저 간 탈북민들이 얘기에 의하면 여자들이 생리를 하면은 악어가 막 배를 덮친대요. 그래서 몸간수를 특히 잘해야 되고 뭐 싸움이라든가 분란 같은 게 있으면은 그냥 다 수장되고 죽는 거라고 최대한 정숙해서 메콩강은 정말 죽음의 강이다. 막 이런 공포심을 주었어요. 이름마저 악어강인 그곳에 진짜 악어는 있는 것일까? Is there a crocodile? 이름마저 악어강인 그곳에 진짜 악어는 있는 것일까? Is there a crocodil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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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crocodile in Mekong? Mekong Valley Fat, no have crocodile. Mekong Valley Fat, no have crocodile. 악어 없다고? 저 사람은? Alligator. Alligator no? Alligator, no. Have the giant fish. Big fish. Big fish. 그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메콩강에 악어가 없어요? 메콩강에는 악어는 없습니다. 실제 얘기. 근데 왜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 유언비어이 펼쳐진 그것이 거예요? 누구냐면 그게 바로 프로파들입니다. 아, 없구나. 악어는 그렇게 안대로 사는 악어들이 아니에요. 그 물살이 이렇게 빠르고 또한 모래바닥에 악어가 살면 좀 이상하죠. 악어는 주로 개흙이나 이런 그래 맞아. 그치? 수풀이 무거진 데 사는 거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저희 주변에 그 탈북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악어를 너무 무서웠다. 악어가 나타날까 너무 무서웠다고. 이게 이제 맨들어 지어내는 얘기고. 약간 얼떨떨해. 정신이 지금 하지 않아. 메콩강에는 악어가 없다. 아니 갑자기
이게 탈북 스토리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됐다가 아니 처음부터 악어 나오다가지고 악어 때문에 본 건데 이거 지금 끝까지? 저도 영민이 형이랑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친구들을 출발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이제 계획을 하고 지금 한 뭐 열흘 넘게 이렇게 가면서 악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제가 계속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제목이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가 안 나와. 안 나와. 아직까지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콩강에 악어가 사는 줄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요. 제가 인터뷰한 수많은 탈북자들, 심지어 브로커들도 저한테 메콩강은 악어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막 실제로 뭐 악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해 주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메콩강 그걸 따라가다 보면 태국과 베트남이 나오잖아요. 근데 태국과 베트남에는 실제 관광을 가보면 악어들이 또 많이 살아. 머리도 넣고. 이거는 지금요. 그러니까 메콩강은 위에가 이제 유속이 빨라가지고 악어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팔다리가 있거든요. 유속이 빠르면 휩쓸려 가요. 얘네들. 맞네. 그럼 물고기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베트남 그러니까 최하류 지역은 유속이 낮아. 거기는 원래 프랑스 식민지 당시에는 거기가 악어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냐면은 하고 이렇게 지금의 호찌민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래 메콩강에 살던 악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관광의 어장을 만들어놨어요. 명소같이. 관광 명소같이. 요거를 이제 그 브로커들이 듣고 약간 겁주려고. 그러니까 조용히 시키려고. 이게 눈 봤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거야. 사람이요. 반짝한- 그걸로 믿겠다고 그러잖아. 콩나무 내려오면 그거 악어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것도 돈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타실 때 5명, 4명 타야 될 때 15명 탔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옮길 때마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이 태우는 거예요. 과정을 하는 근데 탈북민들은 타면은 산만합니다. 어쨌든. 악센트도 세고 뭐 막 움직이고 하니까 움직이면 배가 또 침몰하겠고 그리고 또 소리 내면은 경찰이 오겠고 하니까 여기는 악어가 있다. 브로커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흘러 이제는 메콩강에는 악어가 있다로 된 거지. 근데 결국에는 일종의 도시 전설의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렸을 때 우리 뭐 망태 할아버지 온다. 그렇죠. 홍콩 할머니부터 해서 모든 도시나 모든 곳에 그런 종류의 도시 전설이 존재하는데 도시 전설의 원형은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그 시간에 거기 가지 마라. 어디 뭐 모퉁이 몇 시에 거기 가면은 뭐가 나타난다. 거기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 악어라는 게 어떤 공포의 기억이 만들어낸 허상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허상으로 인해서 많은 탈북민들이 그거에 대한 탈북을 꿈꾸지만 그 허상 때문에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그게 사실상 뭐 탈북 가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존재한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에 좀 담고 싶었습니다. (2007년) 탈북 당시에 그곳으로 갑니다. 야, 저건 진짜 감회가 스럽겠다. Where you come from? I am Japan. no. From North Korea. Not South Korea. No. South Korea. We from South Korea. He North Korea. No. No? No. North. This way. This way?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내가 20일간 머물렀던 보호처다. 이런 데서 이렇게 침대를 깔고 자? No. North. This way. This way?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내가 20일간 머물렀던 보호처다. 이런 데서 이렇게 침대를 깔고 자? 이거는 되게 몇 명이서 고급진데요. 지냈어? 수용소 들어가기 전에지 이걸. 딱 들어가기 전에 재판 받기 전에. 야, 한글로 써 있어? 있어. 네. 한국 북한 우리 사람들 올 때도 한국어로 썼어. 조금 전까지 누군가 이용한 듯한 흔적들이 가득했다. 자유를 찾아 이곳까지 온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 이민국 수용소에는 마침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 차량이 도착해 있었다. 이런 데서 밥을 퍼다가 먹어?
사람들이 왜 이래? 아 이거 아 맞아. 습. 찾았어. 제가 이걸 4개월 동안 먹었어요. 이 불기 없는 밥을. 습박. 아 둘. 탈북로드의 종착지 방콕 이민국 수용소. 내게 그리고 다른 탈북민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었다. 아까 그 들어갔던 경찰서는 사실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저기가 많은 곳을 걸쳐야 되는데 일단은 태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전에 잠깐 머무르는 곳인데 저기는 그나마 환경이 괜찮아요. 밑에 지하에 사화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자유 시간이 있어서 밖에 나가 술도 사서 먹기도 하고 외출이 가능하다? 외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그랬다가 여기서 더 탈북민들 모아서 재판을 하는 곳에 데려갑니다. 거기서 재판을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이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네가 비용을 내야만 이제 이민국으로 갈 수 있고 그 비용이 없으면은 2개월 동안 이제 감옥에 보내요. 그 감옥이구나. 근데 그 감옥이 저는 그냥 우리는 난민이니까 그냥 보내줄 줄 알았는데 정말 전국 각지에 모여든 범죄자들이 정말 수용하는 감옥이에요. 진짜 감옥. 그래서 머리를 다 밉니다. 진짜? 머리를 다 이제 거기서 밀고 거기서 똑같이 범죄자들이랑 이제 수용 생활을 해요. 진짜 그래. 여기서 나오면은 이제 방콕 이민국으로 올라갑니다. 거기가 이제 아까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공간에 막 몇백 명이 자리 주고 팔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주고 팔아요? 화면을 보시면 야, 수용소 진짜 이럽니다. 예. 아, 누가 진짜 쟤는 정말 너무 잘했다. 저렇게 많아? 네, 이렇게 많아요. 한 번에 많이 못 오고 밀릴 때가 있어요. 그 밀릴 때는 이제 기록적인 이제 400명까지. 제일 여기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게 그 도시락을 기다리는 게 있단 말이야. 매주 목요일 날마다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도시락을 갖다 준단 말이야. 목요일 날마다 그거 주는데 그거 3개 내지 4개 먹어야 한국에 온단 말입니다. 저는 그때 비닐에다가 밥을 주는 거 처음 봤습니다. 어디요? 비닐 도시락 있으니까 우리 지금 먹는 도시락. 플라스틱. 네, 그걸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에 비닐이라 한단 말이야. 비닐에다 밥을 주는 거 전 처음 보고 이렇게 멋있게 주는 밥도 처음 보고 이렇게 색깔이 이쁜 음식이 있다는 것도 전 처음 느꼈어요. 철원 씨 그냥 바다로 오는 게 역시 그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시네요. 난 진짜 처음 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럴 뻔해. 밀고 막. 한 방에 그냥. 짧게 굵게. 그냥 한 방에. 그래도 그냥 짧게 죽을 수 있게 그냥 따라오는 게 낫겠다. 너무 네. 어우 야 머리 빡빡 밀고 죄인들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지. 오는데 비용 얼마나 드셨죠? 저는 공이죠. 저는 공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근데 비용은 들었지. 비용은 들었지. 담대한 마음. 아 그렇죠. 그리고 저도 감옥에 멋있었어. 들리긴 들렸는데 저는 자유로운 감옥이거든요. 무인도라는 데니까. 네. 사람이 없는. 그렇죠. 거기 누가 통제를 안 해요. 이제처럼 이렇게 300명이 막 빼곡이 있고 선풍기 한 대 뭐 화장실이 그 안에 있다지. 아, 너무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악어가 있나 없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지. 그렇죠. 저는 과장을 해야지 뭐 바다를 헤엄치는데 막 악어가 쫓아오고. 악어 없지, 악어는 없지. 그러면 더 빠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태국하고 우리나라랑 뭐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자, 범죄인 인도 조약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과 우리나라는 친해요. 관광적으로도 유기적으로 맺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되게 불편하시겠지만 태국이 굉장히 사실은 고마운 측면도 있고 우리가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많고 그런 거잖아요. 이 시설은 사실은 탈북민을 위한 시설은 아닌데 태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지 않잖아요.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을 대다수 택하는 탈북민 전용 임시 수용소처럼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수용소를 좀 우리가 지원해주고 업그레이드하자 이런 논의도 사실 국내에 있었어요. 한참 많았대. 예. 이게 사실 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사실 베트남으로 가면 더 가깝거든요. 라오스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근데 이걸 왜 자꾸 피하는가 하면 거기 세 나라가 거의 다 공산당 체제예요. 그리고 그렇죠. 라오스 같은 거는 라오스 인민혁명당이라고 북한하고 굉장히 당적으로 가까워요. 우리 옛날에 소년들 끌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오스 경찰에 잡히면 예. 중국 경찰에다 넘겨. 그 중국 경찰은 이걸 또 북한 안전보위부다 넘겨.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는 될수록 피해야 되니까 국경 넘어서 돌아 힘들게 태국까지 가면 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거기는 일단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태국이구나. 사실은 저희가 물론 이제
개선이 되는 게 좋지만 사람이 많이 차 있을 때가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못 오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태국을 마지막으로 해서 14박 15일. 야, 요걸 어떻게 14박 15일에 끝내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하다, 대단해. 힘들었겠다, 진짜. 탈북 여정이 끝났습니다. 네. 어땠어요? 처음에는 이제 메콩강에는 악어가 있다라고 이제 출발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허황된 거고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있는 허황된 어떤 공포가 만들어낸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정말 북한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탈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허황되고 만들어진 그런 공포들 때문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것도 좀 생각이 나면서 이런 걸 좀 많이 알려서 탈북민들이 좀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탈북에 좀 더 마음을 열고 쉽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